이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그 담화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각성을 시킨 거죠. 한대 기자. 네.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네. 보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여론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네.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그 조사에서 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이었죠. 네. 차기 대권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39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 이유일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다. 네,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은 솔직히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어요. 예. 네, 다 싫어요. 지금 다 싫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젊은 층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 아하. 최소한 정가 사범, 그리고 지금도 사법 리스크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고 다니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이번 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적합 인물로 1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일 되면 그 진보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성남시장도 해보고 경기도지사도 해보고 해서 경제를 아주 잘할 거다. 성남시도 이제 뭐 아주 그 발전을 시켰고 행정도 또 해봤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릴 거다는데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기본소득이 있어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배급제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일 청년들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세금을 대한민국에 내는 우리의 세금, 예. 그리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그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펼친다 하면 대한민국은 배급제 사회로 가는 거고 하하.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많은 그 세금을 그러면 다 국민들이 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절박함 때문에 나온 거죠. 절박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지금 한대희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아투데이가 일종의 뭐 선봉장이 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폭제가 됐다고 할까요?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난 이후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42.4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죠.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론조사 공정도 차기 대권에서 누가 가장 부적합하냐고 물어봤더니 42.1 이재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42.4 대통령 지지율. 네. 42.1 절대 차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 이재명 42.1. 네. 이게 딱 겹쳐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지금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을 상승하는 견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MBS 여론조사에서는 심지어는 민주당 차기 민주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거의 40%대의 여론이 나오면서도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실제로 한 방송에서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국회 출입 기자거든요. 예. 국회에서 뭐 기자분들끼리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이 기자들이 이제 여당 담당 그리고 야당 담당 기자들이 있는데요.
쭉 이렇게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면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아주 이재명 결사옹이로 가다가 나중에 솔직히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가 하나라도 삐끗 잘못하면 민주당은 폭망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옆에서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네요.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한마디 했다가는 쫓겨나죠? 네. 네. 그래서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제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지식인들이죠.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말아먹겠다. 앞으로 대선 개판 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대놓고는 못해. 왜냐하면 이재명 아. 대표는 워낙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맞는 얘기만 하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 있고요. 잘못하면 이명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걱정들이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사법 리스크에서 하나라도 정말 법적인 거로 걸려서 피선거권이 예. 박탈당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민주당은 앞으로 대선 총선 다 놓칩니다. 아.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줄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적합 인물로 계속 지금 40% 초반까지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새로운 민주당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가 나와야 된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당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나 되는데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1밖에 안 돼요. 네.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오롯이 지지를 다 못 받고 있다. 네.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기자님,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남동 오거리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아시아투데이 화면으로도 라이브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걸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네. 정말 절대 나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네.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사명은 그게 내후 외환의 위험 속에서도 어떻든 간에 대통령을 보호하고 예.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경호처의 목적. 공수처의 목적은 불분명해요. 공수처의 목적은 분명히 오늘 공수처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라고 발언을 했던데 솔직히 앞으로 이 적법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은데 예. 만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뭔가를 했다가 이를 그르쳤을 때 이건 공수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호처는요. 예. 이게 대통령이 한 국가의 수반을 모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은 평균적인 사람들의 심리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다르고요. 총탄이 날아오면 몸으로 막는 게 예.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물리력으로 하겠다. 저는요, 이게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전에 준하는 상당한 위험한 그런 이제, 폭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가 이게 너무 지금 민주당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망쳐왔거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이거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맞게 예. 다시 그러면 영장 재심사를 해서 중앙지법에서 받아오든지 예. 중앙지법에서 받아오면 대통령이 응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그리고 적법성이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자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네. 아니 이럴 일이냐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와우 네. 생각지도 못한 거죠. 한국이라는 네. 나라에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군중들이 운집을 하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면 조사 질문지만 해도 100쪽이 넘는다 그래요. 네. 한 기자님. 서면 조사나 충돌 없이 방문 조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어디 도망칩니까? 아니면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막 도망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오마이뉴스가 바로 그날, 오마이뉴스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이제 사진 촬영을 해갖고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나 국민들의 여론에서 배제를 시키자. 부정적으로 배제를 시켜서 최대한 네. 파렴치범으로 만들 그 그렇죠. 전략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공작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기자들은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비틀고 있는지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아하. 절대로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디서 누구 입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전에 들은 거의 소문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팩트인 양, 네. 사실인 양 해갖고, 그리고 오늘도 민주당에서 나온 게 경호처 직원들이, MG 직원들이 일부러 MG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넣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동요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대통령하고 경호처에 그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이쪽의 세계는 달라요. 이게 계속 정치로 이제 사법부 행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볼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예.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기자님께 또 이거 하나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많은 지금 친민주당 쪽 유튜버들은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미워도 지금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또 내란 혐의를 일단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는 또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란 수교를 이렇게 막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이거는 언론이 내란 수계라 부르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고요. 예. 앞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 했을 때는요. 어허. 이에 대해서 이거 적법 절차가 잘못됐다. 호칭이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거 너 내란죄를 졌다라고 아직 판결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한다고 해서 언론이 그렇게 따라간다면요. 그러면 기레기죠. 그건 기레기 언론이고 어용 언론인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이면은 이른바 보수청,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란 국민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른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냥 앞에다가 수식어를 그럼 달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한남동 간접 주변에 네. 지금 연설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언제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건 이제 일종의 보수청의 결집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지금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보수 우파 지지층들에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게 아시아 투데이가 5일 40%를 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첫 그 40%대를 넘는 지지율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딱 공표를 하고 나서 예. 기사로 내고 나서 이게 다른 언론사들도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이걸 하나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고 예. 뭔가 이제 그 편승 효과, 숨어 있는 중도층도 옆에서 저기 머뭇머뭇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못 보였던 사람들도 다 나오기 시작했다. 아. 나오기 시작해서 정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면 뭐 보수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50%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한국 갤럽의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공정도 그렇고 우리 네. 아시아투데이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한길 리서치죠. 이 네. 조사 결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네. 범여권 그러니까 네. 보수 지지층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는 범여권 대선 후보 1위에 네. 김문수 장관이 올라갔어요. 한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뭐 김문수 장관이 뭐 스타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뭐 갑자기 뭐 한동훈 대표처럼 뭐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이러지 예. 않거든요. 한때는 또 스타셨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랬죠. 예. 근데 이분을 좋아하는 그 이제 보수층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분은 이제 신뢰, 대통령과의 신뢰, 의리, 그리고 국민들하고의 약속,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이제 신뢰를 얻은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좀 전에도 이제 그 변수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콕 집었던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다, 예. 내란죄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점과 딱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요. 김문수 장관은 지난 12월에 그 국무위원들을 국회 민주당이 싹 불렀어요. 오! 네, 다 불러서 그 앉혀놓고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거기 있는 앉아있는 국무위원들 다 내란죄 지금 다 범하고 있는 거다. 동조자들이 일어서서 사과를 하라 했는데 예. 김문수 장관이 절대 안 일어선다. 아. 왜 그랬나? 아직 법적인 결과 이거 사법적으로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다라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 왜 이런 식으로 내란죄라고 계속 몰아가냐. 하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김문수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른다. 네. 민주당이 탄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물론 탄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네, 충분히 탄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이 정말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주면 만약 탄핵을 민주당에서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로 더 확고하게 서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국에 지금 떠오를 다크호스로 네. 김문수 장관이 부상을 하고 있다. 이거 데이트상의 이야기니까요. 네. 네. 자, 지금 아시아투데이 라이브 화면으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정광훈 목사의 또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미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 국회 취재하다 보면 8년 전과 이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상당히 미국 반응이 달라요. 네. 따지고 보면 2017년도 트럼프의 임기가 막 시작되던 때입니다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1기 때는 워낙 미국의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한국의 탄핵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당선인의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고든 창은 상당히 고든 창은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네, 하나요? 네.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국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영킴 네. 지금 어떤 발언도 나왔다 그러고 트럼프의 이 전략 책사인 스티브 배너는 이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뭐 우려도 나옵니다. 상당히 8년 전하고 달라요. 미국의 트럼프 1기 때랑도 다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미국 공화당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미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 상황을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위험한 시그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그 대선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선거 부정선거에 예.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부정선거 이 흐름은 특히 이제 중국이 뒤에서 컨트롤 하는 거로 의심이 되는 이 부정선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예. 호주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하. 캐나다 총리 아부라 중국이 부정선거 니들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는 트리도 총리도 네. 중국의 선거 영향에 네. 대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자유진영 국가들을 해체를 시키려는 어허. 그리고 친중파들을 어떻게 하나 이제 정치의 이제 우두머리 그리고 정치의 이제 권력을 지게 해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흔들려는 예.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제일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이 탄핵 정국 예. 그리고 비상계엄이 왜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때 그 담화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이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그런 이제 군의 이제 모든 이제 서버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예. 이런 걸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각성을 시킨 거죠.